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칼드웰 공원의 티셔츠 사건, 이 사건이 좀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르리칸 플래그 무늬의 티셔츠를 입은 여성에게 인종적인 편견을 가진 한 남성이 다가와서 미국에서 그런 티셔츠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시위를 걸면서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쓴 사건인데, 쿡카운티 검찰은 우선 가해자를 단순한 소란행위 경범죄로 다스리지 않고 헤이트 크라임, 혐오범죄, 즉 중범으로 다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언어폭력이 인종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헤이트 크라임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지만은 방관자의 입장을 취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공원국 경찰관 어제부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조사는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침착한 대응 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을 할 수 있는 것이 소수의 시민들의 입장인데, 그녀의 대응 태도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원의 티셔츠 사건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검찰, 경찰,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피해 여성의 대응 태도에 무엇이 기억할 만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쿡카운티 검찰이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해자인 팀 트라이버스 62세가 이미 소란 행위 등의 경범죄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쿡카운티 검찰은 그를 중범죄인 헤이트 크라임, 혐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쿡카운티 커미셔너인 추이 가르시아는 이미 성명을 통해서 쿡카운티 검찰총장에게 그를 헤이트 크라임, 혐오범죄로 처벌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폈습니다. 일리노이 법에 따르면은 그의 소란 행위, 그리고 공격적인 언사의 그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인종적인 편견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헤이트 크라임, 혐오범죄 중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접촉이나 폭력 행사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미 온라인을 통한 인종적인 공격 사건들이 헤이트 크라임으로 기소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여성이 포르리칸계 소수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상징적인 티셔츠를 입었다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고, 또 그가 언어 공격을 하는 동안에 뱉은 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우리를 바꾸지 못할 것이야 등등이 인종적인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이 되면은 헤이트 크라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법은 헤이트 크라임을 첫 번째 공격 시에는 클래스 4 felony, 4등급 중범으로 취급을 하지만은 이 사건이 퍼블릭 파크, 공원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클래스 3, 3등급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인 편견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위 protected category, 피보호자의 범주에 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출신국 등으로 소수계인 것이 증명이 돼야 합니다. 코리아는 소수계고 포르리칸도 소수계입니다. 쿡카운티 검찰은 현재로서는 헤이트 크라임 기소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고, 아직은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결정이 될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벌이 크게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소수계 이민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또는 언어 공격, 폭행 사건 이런 것에 하나의 중요한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쿡 카운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카운티입니다. 이 추이 가르시아 커미셔너는 이 사건 발생이 6월 14일이고 7월 9일에 비디오가 퍼지기 전까지 조사도 변변하지 않았다 하고 경찰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포르토리칸계 시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현재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의 선거구에서 하원 의원으로 곧 출마를 하게 됩니다. 현 하원의원인 구티에레스는 하원의원 재선을 중지하고 포르토리코로 귀향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의견 제시 그리고 압력 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포르토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의 입김입니다. 포르토리칸 변호사 협회인데 여기서 킴 팍스 검찰총장에게 이미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 가해자의 언어 사용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인 미아 이리제리에 대한 혐오 범죄의 구성 여건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강조하면서 가중 처벌을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소수계 커뮤니티는 이런 민권단체들을 조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이시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 형성 유지에도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한인사회는 반세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권단체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패트릭 코너, 원래 오늘 경찰국 조사위원회에 출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임으로 인해서 조사가 현재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에서는 해당 경찰의 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의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약속을 해서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왜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꺼리고 방관했는지의 여부가 조사가 됩니다. 오늘 시카고 트리뷴이 다소 이례적인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그 제목이 평정, 침착을 칭찬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례한 자가, 큰 소리를 치는 자가 당신의 티셔츠를 보고 공격을 하고 질책을 했지만은 그대가 평정과 침착을 유지했는데 이것을 칭찬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그녀가 생일 파티를 하러 공원에 갔다가 졸지에 호전적이고 야비한 공격자를 만났고 그리고 직무태만을 하는 경찰을 만났지만은 피해자인 미아 이리제리의 평정을 유지한 침착한 태도가 칭찬을 할 만하다 이런 사설이 게재된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소수계 이민자라는 외모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판단을 당했고 거부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이런 불상사를 해결 처리하는데 리빙 레슨감이다. 아주 좋은 귀감이 된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무례한 치안으로부터 너 왜 그런 티셔츠를 입어? 너 미국 시민이야?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도 평정을 유지했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당시에도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그러니까 월마트, 스타벅스, 식당, 거리, 골프장에서 이런 무례한 공격적인 태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리뷴은 그녀의 평정과 침착을 Let's all remember that 모두가 기억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오기 또 다혈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참고가 될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7월 12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나토 정상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 답변을 통해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으로 즉각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에 관한 긴급 정상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일이라며 그들은 오늘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진전을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후 1시경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영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위대 간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나토 정상회의가 폐막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으로 출발해 오늘 점심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실무 방문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년 안에 영국 방문을 계획했으나 영국 내 여론 악화로 일정이 계속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 중인 스토미 데니얼스가 어제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의 한 스트립클럽에서 공연을 하던 중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정치 공작에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토미 데니얼스는 어제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의 한 클럽에서 무대에서 공연하던 중 손님에게 신체 접촉을 허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성적인 접촉을 허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 설립자인 잔 슈네터가 어제 인종차별 발언 논란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슈네터는 지난해 말 NFL 선수들의 인종차별 항의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비난했다가 CEO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슈네터는 마케팅 회사 등과 전화회의 도중 검둥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사과했지만 결국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칼드웰 공원의 티셔츠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한 가해 남성을 혐오 범죄로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소란 행위 등 경범죄로 입건돼 있으나 혐오 범죄로 기소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 개입을 꺼렸던 경찰관은 어제 사임했습니다. 금년도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가 어제 개막됐습니다. 지난해 이 행사에 참석한 시민의 수는 160만 명,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5일 행사로 변한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에는 약 70여 개의 식당이 참가해 각종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철로에 떨어진 공을 주우려던 11살 소년이 열차에 치여 발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88가와 데핀 애비뉴에 있는 철도에서 떨어진 풋볼을 주우려던 10대 소년이 열차에 치여 오른발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급송된 이 소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가 잉글랜드에 연장전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16강부터 3경기 연속 연장 승부를 벌인 크로아티아는 만주키치의 결승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월드컵 결승은 오는 15일 주일 오전 10시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경기로 펼쳐지며 3위 결정전 벨기에와 잉글랜드의 경기는 14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다시 낮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으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1도. 내일도 맑은 날씨 예상되며 낮 최고 94도, 밤 최저 73도. 토요일은 구름 많겠고 한때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90도, 밤 최저 72도. 주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3도입니다.